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제84화 부창부수입니다. 지아비 부, 불을 창, 며느리 부, 딸을 수가 되겠습니다. 사자를 번역해 보면은 지아비가 부르면 지엄이가 따른다가 되겠습니다. 즉, 남편이 이끌고 아내가 따르는 것이 부부의 화합과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기본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남녀 평등이 강조되는 오늘날에는 이에 반하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창부수는 옛 부계 사회를 살아가고 음양 이론에 충실했던 선인들에게는 당연시 되었던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역 37번째 괴인 풍화 가인계의 이론 계사는 가인 이녀정입니다. 이 집안 사람은 여인이 바르게 함이 이롭다는 말이 되는데요. 풀이하면은 가족의 안녕은 여인에게 달려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를 해석한 단사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단왈 가인 여 정의혼의 남 정의호의 이 가족은 여자가 집안에서 바르게 자리 잡고 남자가 집 밖에서 바르게 자리 잡아 남녀정 천지지 대이야. 남녀가 바른 것이 이 천지의 큰 대이다. 즉 큰 뜻이다. 가인 유엄군은 부모지 위야. 가정에는 엄한 어른이 있으니 부모님을 말하는도다. 부부 자자 형형 제제 부부 부부 이 가도정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형은 형답고 아우는 아우답고 지아비는 지아비답고 지엄이는 지엄이다워야 이 가정의 도가 바르게 되니 정가이 천하정이 가정이 바로 서면 천하가 바로 잡히리라. 이 문장을 통해서 여인은 가정을 이끄는 주체이며 가정이 올바르게 서는 것이 천하가 바로 서는 기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아비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이 큰 대자의 이 머리부에 이 한일자가 그어진 모양입니다. 이 각골자를 봐도 이 큰 대자의 이 머리 부분에 이 하나의 획이 그어져 있습니다. 큰 대자는 이 자체로 큰 사람, 남자 어른을 의미하는 자형인데요. 성인 남자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머리를 말아 올려 비늘을 꽂아 고정한 후 관을 서게 됩니다. 이 한일자는 이 비녀를 뜻하며 결혼한 남자를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이 지아비부가 뜻하는 말은 지아비, 사내, 장정, 일꾼, 병정 등을 뜻합니다. 이러한 지아비부가 이 두 개 병렬로 있는 자형이 함께 갈 바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컨대자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후 건물에서는 이 지아비 부의 이런 병렬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자형은 이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길을 걸어가는 것에서 인생을 함께 가는 두 사람, 즉 반려자를 뜻하게 됩니다. 소전자형은 단순히 두 사람이 서 있는 형태에서 이 반쪽을 뜻하기 위해서 사람 인변의 반반자의 조합으로 한 이 짝반자가 분리되어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이 짝 반려자의 의미일 때는 이 짝반자를 쓰게 됩니다. 짝반자가 뜻하는 말은 함께 가는 사람, 짝 반려자, 함께 가다, 동반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불을창입니다. 이 자는 입구자와 창승할 창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승할 창의 각골자는 날일자와 그 밑에 입구자의 조합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를 향해 소리를 내는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 이는 해를 찬양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해는 밝음과 풍요, 본성을 상징하죠. 건문에서는 소리치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손톱조와 이 소리 내다는 의미의 가로왈의 조합으로 적기도 합니다. 이는 손에 입을 모으고 소리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또는 이 날일자를 이 입구자 안에 넣은 형태도 있습니다. 결국 이 날일자, 밝음을 이 말로서 이야기한다는 뜻이 되죠. 소전에서는 밝음을 이야기한다는 의미의 자형은 각골자형처럼 이런 날일자와 가로알의 조합으로 바뀌어져 풍요와 번성을 뜻하는 이 창성할 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성할 창이 뜻하는 말은 흥하다, 창성하다, 번성하다, 아름답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치다는 의미는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병에 이 입구자가 더해져 이 부를 창이 된 것입니다. 부를 창이 뜻하는 말은 이 부르다, 소리치다, 외치다, 찬양하다, 연주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창성할 창도 원래 소리치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구성자로 이러한 창성할 창이 들어가면 소리치다는 의미로 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인이 들어가는 경우는 소리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 광대창자입니다. 광대창은 노래를 하는 여자 광대, 기생 또는 이 노래를 부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며느리 부입니다. 이 자는 이 여자여 변에 이 빗자루 추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빗자루 추는 이 빗자루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빗자루는 이런 대나무, 사리 등 이런 작은 가지들을 모아서 묶어 만들게 되는데요. 각골자에서는 이 작은 가지들을 모아 묶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중앙에 이 모음을 뜻하는 이 가로액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래는 이 작은 가지들로 된 이 자루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이 서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재서는 이 형태가 사뭇 다릅니다. 이렇게 서는 부분이 이 아래를 향하고 있고 이 자루를 손으로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자형이 뜻하는 바도 빗자루, 대사리, 서을다, 청소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며느리 부는 여인이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옛날 여인은 결혼해서 시집을 가게 되면 여인은 자신이 사용할 빗자루를 들고 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가는 여인을 묘사하여 결혼해서 오는 여인, 즉 며느리를 나타내었습니다. 과거에 집안일은 여인들의 몫이었고 바깥일은 남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대부분 맞벌이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며느리 부가 뜻하는 바는 며느리, 지엄이, 아내, 정숙하다, 예쁘다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따를 수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시험시험 갈 착과 이 떨어질 타의 합자로 구성된 자형입니다. 시험시험 갈 착은 거리행과 발짓자의 조합으로 거리를 걷고 있는 발을 나타내는 자형입니다. 이 자는 처음에는 걷다는 것을 뜻했지만 거리행이 반만 있으므로 거리를 시험시험 가다 여유있게 걷다는 의미로 발전이 됩니다. 떨어질 타는 이 수나라 수로도 불리는 자형인데요. 자형 구성을 보면은 이 원덕부, 왼자, 이 육달의 조합입니다. 왼자는 이 왼손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건문을 보면은 왼손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자인공이 이렇게 추가된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오른손에 비해서 왼손은 보조하다 또는 이 낮은 자리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왼손과 이 모루로 된 이 왼자는 망추를 쥐는 오른손이 아닌 모루 옆에 두는 손을 의미했습니다. 왼자는 주가 아닌 이 보조 역할을 뜻했기 때문에 이 주인이 아닌 이 하인 또는 천한 자리, 낮은 자리, 아랫자리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떨어질 타는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언덕부 그리고 사람인의 이렇게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를 보면은 사람인은 아니고 아들 자자인데 머리 부분이 아래로 향하고 있어 이 높은 언덕에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 아이를 모소한 것입니다. 이 자형은 이 사람인이 이 머리 부분을 아래로 향해서 사람이 언덕에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떨어지는 이 사람 대신에 짐승인 이 돼지 시자를 넣어서 이 짐승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으로 떨어진다 해서 이 아래에 흑소자가 이렇게 추가되기도 합니다. 소전에서는 이 떨어질 타는 여러가지 자형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 첫 번째 떨어질 타는 이 떨어지는 짐승을 이 육다롤로 표시하고 왼자를 넣어서 왼자는 이 아래 낮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즉 이 짐승이 낮은 자리로 향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떨어질 수는 이 건문 그대로 이 돼지 실을 이렇게 멧돼지 실을 이렇게 올려놓은 자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너질 휴자입니다. 이 자는 이 짐승은 보이지 않고 아래를 향하는 이 왼자를 두 번 넣어서 아래로 무너진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 무너질 휴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형은 이 육달을과 비슷한 이 저녁석을 두 번 적어서 아래로 떨어지는 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달이 땅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 의미도 떨어지다, 무너지다는 의미입니다. 이 다섯 번째 형태의 떨어질 타는 이 아래에 이 흑도자를 넣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돼지를 표현하고 있죠. 이 자 역시 떨어질 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질 타는 그 의미가 떨어지다, 무너지다 혹은 이 아래로 늘어지다는 의미로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늘어지다는 의미는 다시 재차 게으르다 또는 길쭉하다는 뜻으로도 통하게 되는데요. 이런 둥근 물체가 늘어져 타원이 된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따를 수는 이 사람이 뒤에서 이 느릿느릿 쫓아가는 것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전 자형은 천천히 걷다는 의미의 이 쉬엄쉬엄 갈 차가 늘어지다, 게으르다는 의미의 이 떨어질 타의 조합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원래 자형은 이 게으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자형이지만은 이 떨어질 타가 수나라 숫자로 사용되면서 자형은 누군가를 이 추정하여 따르다는 의미로 통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새로운 나라, 즉 수나라를 건국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나라를 떠나 수나라를 따르게 되면서 이러한 의미가 생겨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형은 예서에서부터는 이 쉬엄쉬엄 갈착이 안으로 들어오고 이 언덕부가 밖으로 나오는 이 자리 바꿈이 되면서 오늘날의 형태로 따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형태가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아니면 이 언덕부가 아예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셋 다 같은 자형이지만은 이 형태가 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을 이 따를 수가 뜻하는 말은 이 따르다, 추정하다, 쫓다, 추구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부창부수, 즉 남편이 이끌고 아내가 따르는 것이 부부의 화합과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기본이다 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경 소와 이 상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는 주로 형제의 우애를 읊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형제간에 화합해야
부부의 금슬도 좋아지는 것이라는 이 문장들이 나옵니다. 처자 호합, 여고 금슬. 처자와의 이 화합이 금슬을 타는 듯 하여도 형제 기hợp, 화락 차담. 형제가 먼저 화목해야 이 화락하며 또한 즐거우리. 어이 실가 락이 천호. 그대 집안이 화목해야 그대 이 처자식을 기쁘게 하리니. 시구 시도 당구 연호. 이리 생각하고 이리 노력하면 이 참으로 그러하리라. 집안 남자들이 먼저 안정되어야 부부의 금슬도 좋아진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계사에서 가정의 화목은 남자들의 노력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